could be living that I say. But the hard times will come, and we'll keep moving on, we're moving on. Keep moving.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 KFA 어린이 클럽 지역 리그,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릴 리그는 포천 리그입니다. 좀 다소 생소하실 텐데 이제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이제 KFA TV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 이제 우리가 선진 축구를 보면은 네. 이제 학원 축구보다는 모든 게 좀 클럽 축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축구협회 차원에서 이 클럽 축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 만들어진 리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상이 어린이 클럽 리그다 보니까 역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각 지역권 내에 있는 축구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리그에 출전하면서 1년 동안 시즌제로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KFA TV에서 보여드릴 경기는 이곳 포천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이죠. 경기 북부 지역 이제 포천 지역에서 펼쳐지는 포천 리그인데요. 오전 10시 이제 개막전을 시작으로 경기가 이루어졌고 이제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리그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홈팀인 포천 유소년 축구클럽과 동두천 유소년 축구클럽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15번 박태현 11번 자, 이제 장례 아나운서의 선수 소개가 끝나면 깃발을 앞세우고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할 텐데 동두천의 경우 제가 경기 전에 이제 감독을 만나봤을 때 동두천 감독이 이번 리그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 또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5번 송대원 91번 동두천은 역시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이제 10번 변기욱과 7번 유광혁, 8번 지원석, 11번 감민석 이런 선수를 이제 감독이 주목해서 봐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포천도 역시 주장이죠. 10번 달고 있는 이철규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천의 어떤 선수 멤버 구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편이지만, 포천이 지금 유소년 클럽이 이제 출범한 지가 이제 이번 달로 석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요. 반면 동두천은 좀 2007년부터 이제 또 유소년 클럽에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경기 북부 쪽에서는 강팀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만큼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포천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 선수들 말고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클럽은 이제 김희태 축구교실이라고 몇 해 전부터 출발한 클럽이 있는데, 이 어린 선수들로는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보다는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을 위주로 아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포천 시민클럽 K3 리그의 강자죠. 포천 시민축구단에서 이제 출범시킨 유소년 클럽 리그인데요. 포천 시민들의 대단한 사랑을 또 받고 있는 축구클럽이기도 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포천 시민구단의 어떤 그 능력과 실력을 또 이어받는다면 이 어린이들도 이제 곧 남들 못지않은 그런 기량을 충분히 보일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5, 6학년 선수들, 고학년 선수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을 발로 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에 이제 공을 만지면 만질수록 아무래도 이 기량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찍 시작한 어린이들이 이제 기량이 느는 속도라고 할까요? 속도 같은 것은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속도나 그런 것은 일찍 시작한 선수들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포천과 동두천 연습 경기도 자주 치른다고 했던 이제 양팀 선수들인데, 동두천 감독은 서영빈 감독인데, 서영빈 감독 경기 전에 제가 잠깐 만나봤을 때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최강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경기 보여줄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동두천이 볼을 뺏어서 상대 지역으로 넘어갑니다만 아무래도 어린이 리그라는 특성상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성인 축구와는 좀 다르게 지긋하게 한쪽이 공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죠, 사실. 그렇죠. 아마 공수전환이 가장 빠른 경기를 보게 되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마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경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경기 외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 나이에 축구를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또 많이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자, 유소년 리그 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성인 축구만큼의 긴 시간을 이제 플레이를 하진 않겠고 보통 이제 20분에서 25분 정도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규 시간은 25분이고 이제 중학교는 30분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짧은 시간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들과 같은 똑같은 시간을 뛴다면 당연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기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포천이고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동두천입니다. 같은 고학년 선수들이지만 신장 차이 그리고 체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 속도에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선수들도 있고 또 또래에 비해 굉장히 큰 선수들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격이 큰 선수와 작은 선수 유소년 시절의 어떤 축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격이 큰 선수는 자세가 다소 좀 높기 때문에 네. 볼을 컨트롤하는 과정이나 공을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는 조금 미숙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좀 앞서기 때문에 힘이나 스피드에서는 또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허. 자, 아직 골키퍼 1대1 찬스인데요.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찬스가 이어지는데요. 포스트 맞고 옆줄로 벗어나는군요. 자, 지금 문전에 프리로 있는 선수가 두세 명이 있었는데 네. 글쎄요 좀 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골문 앞에 있고 골대가 또 보이면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에 있는 동료들보다는 역시 골 욕심이 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또 학부모님들이 와서 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멋지게도 자 지금 자, 다시 헤딩. 아하. 저희가 경기적인 어떤 장면을 설명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워낙 이 주고받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쉽게 뺏기기도 하고 또 쉽게 뺏기도 하고 하는 그런 리그가 바로 유소년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은 네. 몇 회 전만 해도 수비진은 이제 스위퍼를 두는 이제 포백으로 유소년 축구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아, 그렇군요. 몇 회 전부터는 이제 일자 수비가 유행을 타면서 동두천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 수비를 쓰고 있고요. 포천은 8번 선수가 다소 좀 스위퍼 시스템으로 내려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일자로 많이 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 클럽 리그 지금 학부모들의 모습이 보이고 계신데 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동두천, 포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북부에 있는 여러 팀들이 지금 참가를 했고 경기 북부의 모든 팀들이 대부분의 팀들이 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각지에서 전국도 각지에서 올라오신 이곳 포천을 찾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매 경기 때마다 저런 이제 학부모들의 함성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두천의 서영빈 감독. 포철이 슬슬 밀고 올라옵니다. 오른쪽을 바라봤는데 조금 잘렸어요. 자, 이철규의 패스가 좀 잘렸고, 그러나 포천 계속해서 공격이 연결됩니다. 뒤쪽으로 좀 내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개인 돌파.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상대 수비 맞고 벗어납니다. 자, 글쎄요. 요즘 일선 축구 지도자들을 만나면, 지금 드로잉 파울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가르칠수록, 좀 축구를 재밌게, 즐기게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를 즐긴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더 엘리트 선수를 하는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어느 선수들은 분명히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근데 어린이들이 축구를 즐기지 못하고 축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축구에 대해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2010 KFA 어린이 클럽, 이곳 지역 리그 포천 리그인데, 말씀해주셨던 어떤 그런 즐기는 축구를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하면서 경기력도 좀 향상을 시키고 축구에도 흥미를 좀 가지고 그 외에 또 개인적인 어떤 뭐 학업이라든지 인격적인 그런 성숙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친구들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친구들의 속도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는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즐기는 것,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즐거운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축구를 하는 동안은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이 좀 피어나야 즐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수비와 골키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동두천이 첫 골을 기록합니다. 야, 지금은 조금 빠른 그런 볼 처리가 필요했는데, 포천의 8번 오민성 선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지 본인이 직접 처리할지 조금 판단을 더디게 하는 바람에 동두천에게 첫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장면은 뭐 유소년 축구뿐만 아니라 성인 축구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네.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어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빙으로 길게 뛰었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자, 이 과정에서 헤딩으로 패스를 할지 본인이 처리를 할지를 좀 망설이다가 아쉽게 첫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빈틈을 좀 잘 노리고 들어온 동두천의 변기욱 선수도 칭찬을 해줘야겠죠. 이 유소년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골키퍼의 백패스 아니면은 뭐 걷어내는 과정이라든가 네.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수시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그렇군요. 헤딩으로 연결을 했으면 그대로 이제 플레이가 될 수가 있었는데 8번 오민성 선수가 약간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사실 시작하자마자 잘하면은 일명 천재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실수는 앞으로 더 축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두천의 10번 변기욱 선수 주장인데 대단히 그 감독의 신뢰를 좀 받고 있고 지금 이제 6학년 선수인데 중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서영빈 감독이 자랑을 하던 그런 선수예요. 오늘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이 어린이 클럽 리그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유망한 선수, 저희가 얘기해주는 이런 유망한 유망주들이 얼마만큼 또 멋진 기량을 발휘하는지, 또 이 선수들이 얼만큼 잘 자라나는지를 또 관찰하는 것도, 지켜보시는 것도 또 좋은 축구 관람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축구 팬들이 또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점점 더 이제 유망주들이 나오고 그 선수들이 TV에 나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결국 언젠간 자라서 제2의 박지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2의 이청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또 KFA TV를 통해서 또 만나는 것도 또 대단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는 걸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대솔 위원 현역 시절과 조금 차이가 좀 있는지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운동장이 지금은 인조잔디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처럼 흙먼지가 나는 운동장이 아니고 인조잔디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고 즐겁게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설적으로 조금 많은 투자가 있는 곳에서 아무래도 좀 경기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또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좋은 기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잔디구장에서 했을 때 패스도 더 원활하게 이어질 수가 있고요. 포철은 동두천의 수비를 뚫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동두천의 서현빈 감독이 자랑하는 또 다른 선수 한 명, 10번 변기욱 선수 외에 이제 5번을 달고 있는 안성훈 선수를 또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센터백을 보고 있는 선수인데 중앙에서 키가 아주 큰 선수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6학년 선수 때 키가 170cm라고 해요. 저 이런 큰 선수가 있으면은 플레이하는 내내 아주 위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지금 빠져들어간 선수가 더블패스가 좋게 잘 들어갔습니다만 도중에 잘라냈고, 자, 다시 한번 동두천 계속해서 찬스 이어갑니다. 그러다 수비가 한 발 앞서 거느립니다. 자,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텐데요. 경기 대단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말이죠. 예, 아마 재미없는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성인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유소년 축구 경기도 성인 경기 못지않게 아주 재밌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딩. 이번에 골킥을 선언하는 주심이네요. 자, 일단 어린 리그긴 하지만 어린이들 체격에 맞게 경기장 규모가 성인 축구 경기장보다는 상당히 작은 편이고, 또 그 안에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들어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라 그럴까요? 성인 축구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성인 축구를 능가하는 그런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유소년 클럽 리그죠. 그렇죠. 무엇보다 일단 이 선수들은 공을 끄는 법이 없습니다. 뭐 시간을 보낸다든가 하는 게 없고, 네. 바로바로 플레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성인 축구는 조금 배워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팬들이 뭐 침대 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비신사적인 플레이나 조금 재미를 반감시키는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어린 선수들처럼 열정을 다하는 플레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와서 이런 경기를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뛰는 선수들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항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도자들의 교육이 선행이 돼야 하는 문제이고요. 네. 이 선수들 말고 이제 학원 축구의 경우에는 글쎄요, 조금 오심에 대한 불만도 많고 좀 어떤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도 많이 보이곤 하는데, 네. 그런 것은 다른 유소년 축구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슈팅! 끌어나와 골키퍼 주먹으로 쳐냅니다. 기습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동작은 아니었는데, 네.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아주 좋은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슈팅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 자, 지금 헤딩으로 잡게 연결해주고, 오른발로 컨트롤한 다음에 왼발로 그대로 돌려 가마차는, 동두천의 9번 정다우 선수였습니다. 저런 기술을 더욱더 갈고 다듬고 하면, 이제 지금보다 보다 큰 무대에서 훨씬 더 멋진 골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골 감각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는 조금 발달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헤딩? 자, 이런 헤딩 장면에서 좀 어린아이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아직은 선수들이 공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고 돌려서 크로스를 넘기는 이 장면 아주 멋졌는데, 역시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헤딩에는 조금, 글쎄요, 어느 시점 정도가 되면은 좀 헤딩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들이댄다고 해야 될까요? 머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그것도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선수들이 보통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서전트로 점프하는 법을 배우고 경합하는 것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선수들이 서서 하는 헤딩이나 글쎄요, 정면으로 하는 헤딩에는 능하지만은 조금 어려운 기술에는 조금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철규가 볼 끌고 나옵니다. 두 선 사이. 아, 그러나 수비를 뚫기가 쉽지가 않은 포천. 우승 후보로까지 꼽히는 이제 동두천을 상대로 포천 현재까지는 전반 1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버텨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골 찬스를 여러 번 좀 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길게 문전 앞까지 넘어갑니다. 일단 볼 살려냈습니다. 자, 선수 치고 잘 들어가는데요. 크로스 그대로 슈팅. 지금은 슈팅이 나와야 다시 됩니다. 한번 몸으로서 슛. 참 멋진 공격. 이소연 리그 누가 재미없다고 했나요? 정말 재밌는데요. 자, 저희가 경기를 중계하면서 성인 축구에서 이쯤에서는 슈팅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유소년 선수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슈팅을 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도 재미를 좀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병기육적 그러다 그대로 흐르고 포천 다시 한번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러다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저렇게 안전하게 위험 지역에서 외곽으로 걷어내는 모습도 저희가 최근 보여줬던 K3 리그에서는 좀처럼 좀 보기 힘든 저런 장면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좀 무너지는 팀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동두천. 자, 뒤쪽에서 다시 헤딩 패스. 그러나 헤딩으로 마등수하고 있는 동두천입니다. 자, 앞쪽으로 내주는데요. 동두천의 수비 라인이 아주 두텁게 서 있습니다. 자, 지금 빠집니다. 빠지는데요. 자, 왼쪽. 그러나 수비가 이번에는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에서 찬스 살려가는 포천. 변기욱.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주는데요.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만 아웃됩니다. 전반전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점인데 확실히 양 팀의 에이스들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양 팀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눈에 띄는 선수들이 아마 보시는 팬들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볼 잡은 선수가 포천의 10번 이철규입니다. 유광엽. 오늘 왼쪽을 아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뒤로 흘렀는데 이번에 그렇죠.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하는군요. 자, 또다시 변기욱을 바라보고 넘어가는 크로스. 왼쪽에서 지금 유광엽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쉽지 않은데 헛다리 드리블을 하면서 오른쪽 수비를 아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철규 패스할 곳을 찾고 있는데 동두천 선수들이 요소 잘 서 있습니다. 또다시 오른쪽. 두 선수 사이 빠져들어갔는데요. 크로스보다는 슈팅보다는 반대쪽으로 좀 넘겨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뒤쪽에서 다시 이철규. 그러나 슬쩍 볼 흘려놓고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특히 축구 중계를 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경기 대단히 드문 그런 경기인데요. 이철규 크로스 뒤쪽에서 지금은- 받아주는 선수가 없군요. 동천을 볼 살려서 나옵니다. 자, 앞쪽에 류광혁. 자, 지금은 아웃사이드를 그렇죠. 서다를 선언하는군요. 됩니다. 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거든요. 사실
선심 없이 이제 주심 혼자 경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업사이드 장면에서 조금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주심이 전반전을 여기서 마무리를 시키는군요. 동두천 유소년 축구클럽과 포천 시민구단 유소년 축구클럽 전반전 보신 바와 같이 1대0 동두천이 한 골을 앞서면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후반전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전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인 축구처럼 전술이나 전략을 논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동두천 유소년 선수들이 조금 개인 기량에서 앞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나오면서 동두천이 1대0으로 앞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후반전 포천도 굉장히 공격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반전도 포천이 또 얼마나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10 KFA 어린이 클럽 지역리그 포천리그가 열린 이곳은 포천종합운동장입니다.